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독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전 세계에 계신 아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뚜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전체 썸네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제 그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끼리 연대를 해야 됩니다. 이 연대가 깨지는 순간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영풍 뉴스 브리핑 시간에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홍준표 지지자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김문수 후보자 지지자들께도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를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 발표를 하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이 이번에 3세판인데 더 할 수는 없다. 이재명 같은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선거 캠페인 구호로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걸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선에 가게 되면 두 명이 올라가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보면 이제 저 장면인데, 저 장면은 이제 1차 경선 때 장면이죠. 두 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갔죠. 자, 이 두 명이 올라갈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합쳐서 세 명이서 한꺼번에 토론회하고 원샷 경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최후 1인이 결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보수 우파 계열 정당에서 30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1994년이죠. 15대 총선 때 소위 말해서 YS에서 픽업된 사람입니다. 그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젊은 피 소일한다면서 40대 초반에 각 분야의 싱싱한 젊은 정치인을 YS가 다 픽업했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YS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YS가 그 당시 15대 총선을 위해서 픽업했던 젊은 정치인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중진 이상 정치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뭐 민중당 계열에 급진 좌파 계열에 있던 사람들도 뭐 이재호 이런 사람들,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 이런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타고 다 보수 우파 정당 플랫폼으로 흡수된 거죠. 김문수 후보의 말에 따르면 소비에트 공화국이 90년 망하는 걸 보고 자기가 청춘을 바쳤던 급진 좌파 노동운동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해서 일종의 전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했죠. 경기도 도지사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 계열 족보를 보면 국민의힘, 그 앞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앞에 민자당,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3당 합당에서 생긴 당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결국 YS가 대통령 잡고 나서 신한국당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당의 족보를 따져보면 사실은 90년 3당 합당,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3당 합당으로 생긴 민자당이 사실은 모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그 앞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 또 그 앞에 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 이게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족보죠, 족보. 이 족보 속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사람이 홍준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본인도 물론이고 홍준표 지지자들께서도 어제 그 경선 결과를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속에 천불이 나죠.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한 정당에서 탈당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지만 홍준표 후보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보수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의회주의자이고 또 절대 계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친윤, 친박, 친이계 이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가 날아가 버렸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런 사당화, 계보를 만들지 않은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기왕지사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또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좀 변호를 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력화가 돼 있지 않는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파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들 계파 외에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죠. 그러니까 공당인 국고보조금을 받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공당을 특정인을 위한 사당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친윤이라든지 친박이라든지 뭐 친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또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좀 질시받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런 계보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난번 대선 때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민심에서는 10% 이상 앞섰는데 당심에서 지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인지 비서실장에 부산 사상의 김대식 의원 뭐 등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지선언을 하고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 지지도 많이 이끌어냈죠. 그 과정에서 사실 홍준표 후보도 고생을 했지만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신 이순삼 여사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한 명이 한덕수 후보와 결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어떤 생리와 정당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정당이 뭡니까, 여러분?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게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여주는 국민의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일부는 지리멸렬, 일부는 지리멸렬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 당이 만들어낸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 배지들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배지들이 지금 한동훈 계열로 가서 다 좀 세력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하지 말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정당을 만들면 배지를 못 달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민주당이나 진보당 배지를 달고 정치해야 될 사람들이 그쪽 가서 배지 달면은 자기 지역구나에서 배지 못 다니까 국민의힘인 것처럼 와서 배지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훈부터. 응? 한동훈은 배지를 안 달았지만 한동훈의 그동안 이런 쭉 그 정치 행보를 보면 사사건건 당대표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운 거잖아요. 반면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그 중앙일보나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작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박근혜 시즌2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책임 총리제에게 맡기고 내치는 책임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 통일, 통상 외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또 본인이 직접 나에게 총리 자리를 맡기면 내가 책임지고 내치 안정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대신 총리가 되는 순간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란 꿈을 버리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홍준표다 이겁니다. 이 점에서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 플랫폼 중에 가장 큰 플랫폼 중에 보물 중에 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은 개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뭐 친홍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많이 없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홍카콜라 무대홍 이러면서 홍준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팬덤이 형성이 됐습니다. 팬덤이. 오늘 제가 왜 홍준표 후보에 대한 변호를 자청해서 이렇게 하느냐. 오늘은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에 앞서서 홍준표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홍준표 지지자들에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홍준표라는 사람을 그동안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따라다닌 팬덤들이 있습니다. 그 팬덤들은 어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고 제 개인 방송에서도 댓글이 주로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홍준표를 몰라주는 국민의힘 당 싫다. 탈당하겠다 해서 탈당한다는 분도 있고 2030 지금 2030 청년들의 지지가 홍준표 후보가 셉니다.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셉니다. 김문수 후보는 6070에서 지지세가 세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030 심지어 2030 지지세는 홍준표가 압도적입니다. 그 청년들은 뭐라고 하느냐? 홍준표 대통령 안 되면 자기들은 투표하러 안 나가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김문수 후보가 또는 김문수 후보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김문수 후보를 잘 압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주변에서 지금 캠프 주변에서 인해 장막을 치기 시작한 그 세력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는 이재명한테 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김문수 원톱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김문수를 캠프 내에서 도왔던 소위 말해서 중장년층 이상의 그룹들이 자기 자리를 좀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지자들, 나경원 지지자들, 이철우 지지자들을 보담아야 됩니다. 지금은. 포용해야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하고 교만 부리지 말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김문수 캠프 관계자들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잘해서 지금 1등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만하고 교만을 부리는 순간 이재명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왜? 여론조사가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단일 후보로 이재명하고 붙어도 여론조사상 이기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연합군을 만든다는 그 자세의 기본 자세의 첫 단추는 뭐냐? 포용성입니다. 포용성. 절대 텃세 부리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김문수 지지했다고? 에? 지금 김문수 후보 주변에 각종 참모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김문수 지지했는데? 에? 적어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최소 10년이에요, 10년. 길게는 30년.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팬덤들이에요. 근데 김문수를 최근 지지했던 사람들은 최근 김문수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르르 몰려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경사노위 위원장, 저는 뭐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 김문수 그 장관 만나러 가서 짬뽕도 한번 얻어먹어 봤는데요.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죠. 그 당시에 뭐 김문수 후보 지지해야 된다고 뭐 소위 말해서 팬덤을 형성해서 따라다닌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만하고 자만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이철우 후보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득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떤 후보가 몇 프로를 득표했는지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참 이거 보면 답답해요, 사실은. 물론 당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걸 알려주면 너무 후보들 간에 좀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지나친 과열 경쟁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냥 느닷없이 후보들도 잘 인지 못할 정도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발표하면서 후보들도 뒤에 서서 조금 당황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가령 자 이제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김문수, 한동훈 발표하니까 뒤에서 뭘 잘못 들었나 이런 표정을 하면서 좀 어리둥절하는 그 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각 후보들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걸 제가 워딩을 적어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996년 15대 국회 때부터 저와 같이 같은 상임위에서도 국회의원을 같이 했다. 오늘 떨어져서 안타깝다. 홍준표 후보의 꿈, 열정을 잘 모시고 남은 대선 경선 여정을 잘 마치겠다. 한동훈 후보 마지막 경선 같이 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홍준표 후보 매력이 있었다. 만약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홍준표 계보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동훈은 원래 윤석열 계보 아닙니까? 이런 걸 립서비스, 완전히 속이 뻔히 보이는 립서비스예요, 이게. 자기는 윤석열 계보잖아요. 무슨 홍준표 계보야, 그건. 또 안철수 후보 열린 마음 놀랬다. 김문수 후보 같이 장관을 하면서 아주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를 못한다. 김문수 후보를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홍준표 계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에? 이건 홍준표 후보를 자극하는 거죠. 아니, 한동훈은 원래 그 윤석열 계보 아닙니까? 에? 자기를 키워준 사람 윤석열인데?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정치 인생을 졸업합니다. 이제 자연인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나의 마지막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탈당하겠다. 30년 정치 인생을 이제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님과 지지자들에게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권에 발 들여놓는 것은 자기의 결정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지만 빠져나가는 것은 절대 자기의 뜻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홍준표라는 보수 우파 최대 정당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30년 동안 만들어지고 단련된 그 재능과 달란트를 쓰셔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가령 이번 대선이 우파 대연합의 승리로 끝나면 가령 책임 총리 자리를 홍준표 후보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뭐 탈당하겠다, 이제 30년 정치 인생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니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이 당과 이 당원들이 왜 나를 몰라주나 이런 서운함과 깝깝함, 좌절감 이런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이 끝나서 우파 대연합이 집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지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댓글을 쭉 이렇게 보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민 가겠다. 탈당하겠다. 차라리 한동훈이 지금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민 가면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민 가시면 그 나라 가면 한 일주일에 한 달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나라 계속 사실 거예요? 제가 이민 가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캐나다 이민 가셨던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가서 몇 달은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서울처럼 붐비지도 않고 자연 환경, 낚시 다니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여기가 바로 정말 재미없는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재미있는 지옥인데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저녁에 소주 한잔 할 때도 없고 삼겹살 먹을 때도 잘 없고 노래방도 없고 도심에 한번 나가려면 차 타고 몇 시간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참 재미없는 천국이다. 그래서 가족들 두고 서울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민 간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탈당하겠다. 탈당하면 누구 도움 주는 거죠? 홍준표 지지자들이 탈당을 하면 누구 도와주는 겁니까? 그럼 한동훈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이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 부정이 되는 당이 됩니다.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탄핵 선동을 한 자가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그 순간? 이 당의 정체성이 그냥 부정되는 거예요. 당이 분당이 되거나 당이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도와주신다고? 탈당하면? 그럼 세 번째, 한동훈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거의 자폭입니다. 자폭. 그럼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두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홍준표 지지했던 분들, 나경원 지지했던 분들 다들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지지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는 유권자나 당원들이 이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정치 세력이 쓰는 말입니다. 말. 장기판의 말이라고요. 이 장기판의 말이 아니고 엄청난 추종자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형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험한 욕설을 한 자가 이재명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몇 개예요, 재판이 4개죠, 지금. 공직선거법,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백현동, 대장동. 자, 광주,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의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요, 자기들도.
알지만 왜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득표를 몰아줍니까? 90%. 왜 몰아줍니까? 이재명이면 대선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추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우파 애국 세력이 좌파들에게 배울 점입니다. 좌파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 이재명을 존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형수한테 그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을 해대는 사람을 존경심이 생기겠어요? 하지만 왜 이재명을 초이스했느냐?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럼 이 방송 보시는 홍준표 특히 지지자님들, 홍준표 후보를 30년 따라다닌 분들은 아마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존경심과 추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버리면은 홍준표 이후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홍준표를 지지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지하는 나의 정치적인 동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됐다면 이길 수 있는 말. 이제 그 말이 경기장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말이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었는데 일단 자체 경선을 통해서 일단 그 경기장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홍준표 지지자들, 나경원 지지자들, 이철우 지지자들은 플랜 B로 가야 됩니다. 플랜 B. 플랜 B가 누구예요?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플랜 B는 김문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동훈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지자, 나경원 지지자, 이철우 지지자께서는 플랜 B로 김문수 묻지마 지지로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시간이 없어요. 오늘 대선이 D- 며칠입니까? 35일입니까? 34일입니까?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34일이네요. 한 달 남았는데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됐다고 탈당하고 이민 가고 해코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재명 찍겠다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투TV 뉴스 브리핑 등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절대 깐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후보들의 장점을 소개하고 공명정대하게 경선이 이루어지면 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순간 묻지마 지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처음부터 아투TV에서 제 뉴스 브리핑이나 또 이영풍 TV에서 김문수 지지하는 것처럼 했더라면 저는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아주 공정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께 충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자님들 이제 플랜 B로 가셔야 됩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속은 쓰리겠죠. 속에 천불나지. 이렇게 좋은 후보, 이렇게 좋은 말을 왜 관중들이 못 알아주느냐. 국민의힘이라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왜 이렇게 좋은 말을 대선 후보로 쓰지 않느냐. 속에 천불나죠. 천불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경기장에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대신 뛰는 말이 김문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텃세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김문수 쪽에 왔으니까 다른 캠프에서 온 사람들 배제하거나 이러시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짜릿할지 몰라도 김문수 후보 대통령 못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합쳐야 됩니다. 왜? 연합군이니까. 우파 대연합. 특히 다음 주가 되면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 김문수 지지했고 홍준표 지지했고 나경원 지지했고 이철우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겁니다. 왜? 이낙연, 한덕수, 심지어 정세균, 이재명을 반대하는 좌파 정당 출신들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일주일 뒤에 그것도.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최대한 절제 자제하고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간다는 자세로 연합군을 형성해야 됩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 인민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연합군이 왔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군도 왔습니다. 필리핀 군이 왔습니다. 태국 군이 왔습니다. 미군이 제일 많았지만 영국군 왔습니다. 호주군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연합군이 형성될 때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공산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플랜 B로 빨리 전환을 하시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은 이미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우리공화당조차도 이제 다음 주 되면 힘을 합쳐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을 봅시다.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조국이 본인이 밝힌 성명서 서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라. 그게 뭐예요? 이재명 지지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진보당 김재현은 일단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저는 제 예상으로는 이재명을 전략적 지지할 것이다. 또는 비판적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분명히. 좌파들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그거 다 눈 감고 지지해서 일단 집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권하고 나면 자리를 나누고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죠. 그게 그 자들, 좌파 세력들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파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 보면 대국 망하고 소국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분열.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하나씩 정치 보복 들어갈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실 거냐고요. 이민 가면 되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민 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그러면 이민 왔다고 웰컴이라고 할 것 같아요. 가보세요. 찬밥신 되지.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장황하지만 길게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뉴스 브리핑은 뭐 경선 내용 등등등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 지금부터 타겟팅을 정확하지 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분파주의에 빠지거나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패배주의에 빠지는 순간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지옥문이 열린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분파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투TV라든지 뭐 이영풍이 TV라든지 여러 보수 우파 TV에 많은 소위 말해서 분열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앙금이 생기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김문수, 일단 김문수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한덕수하고 할 때는 또 지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우파 대연합이 이번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 모두에 이렇게 길게 한 30분 제가 이야기했네요.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님, 맞아요 대표님. 분하고 억울해서 손이 다 떨려요. 분하실 테요. 속에 천불 나요. 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오늘 댓글을 보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저런 식으로 선거 때 이제 이슈화 시킵니다. 이슈화해서 써먹는 거죠. 자. 쭉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영풍님 믿고 듣는 TV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캠프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전들, 김문수 캠프나 홍준표 캠프나 어디 캠프에서 와서 조금, 자리도 맡고 이런 이야기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번 대선은 자칫 잘못하면 분열하는 순간 폭망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묻지마 지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은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우선 이기고 탈당하든 뭐라든 합시다요. 맞습니다. 이겨야지. 지고 나서 대선 축구 경기 끝나기도 전에 축구장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슬기로운 지혜로운 결단이 아니죠. 자,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연합뉴스.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 다음 달 3일 후보 선출. 여기 보면은 이 기사는 볼 점이 이겁니다. 이번에 당원 투표율이 낮아요. 50.93. 76만 명, 76만 명 중에 39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50.93%, 51%. 왜 낮았을까? 이런 것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뭔가 좀 신이 나고 뭔가 이게 좀 흥행이 돼야죠, 흥행. 예? 그래야 당원들이 나도 한번 투표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투표율이 높아질 텐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는 그때 투표율이 거의 63% 좀 됐습니다. 많이 높았죠. 엄청 높은 거죠. 지금 50%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재미없게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지금 현재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으니 이게 흥행이 되겠어요? 한동훈? 이런 것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진작에 빨리 만났으면 홍준표 계보가 됐을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성 립서비스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자, 홍준표 후보가 어제 정계 은퇴 선언.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당 떠나고자 한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이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헌신짝 취급하듯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당원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보수정당 최대 플랫폼인 국민의힘에서 막중한 포지션과 위치가 있습니다. 홍카들 너무 억울합니다. 예, 맞습니다. 억울하실 거예요. 길게 따라다니는 분들은 팬덤을 30년, 짧게가 10년 이렇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시간과 돈을 다 써가면서 홍준표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려고 움직이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억장 무너지죠. 이 당이 왜 이렇나? 이 당원들이 왜 이 진정성을 몰라주나? 홍준표의 진정성을 왜 몰라주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감해요, 저도. 근데 정치적 혐오주의, 패배주의, 분파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보도네요. 보수 빅텐트 내달 11일 마지노선이다. 여기 그래픽이 나옵니다. 밑에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앞으로 향후 일정. 자, 오늘 10시에 밤 10시에 김문수, 한동훈 양자 토론회가 TV조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밤에. 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8시부터 모인다고 하니까 서울시 의회 뒤편에 TV조선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토론회가 열린대요. 응원하러 가실 분들은 거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 응원하실 분들은 거기로 다 가세요.
가서 뭐 홍준표 지지자든 뭐 나경원, 이철호 지지자든 탄핵을 반대했던 모든 지지자들은 TV조선 건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가서 김문수 후보가 토론 화끈하게 해서 눌러줄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한덕수 총리가 사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5월 3일 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한동훈 중에 최종 1인이 확정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죠, 이제. 또 다른 시작. 한덕수, 이낙연, 뭐 정세균, 심지어 이준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시츄에이션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파 대연합, 반 이재명 대연합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빅텐트가 이제 만들어진다.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어제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한동훈 2강 원샷 경선 시나리오에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겠다. 이러면서 어제 김문수 후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참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계 은퇴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은퇴할 때가 아니다.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다.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 후보님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다.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북돋아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의 지금 스탠스가 어정쩡합니다. 뭐냐? 어제 연합뉴스 경선 진행 중 한덕수 단일화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하고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속셈을 딱 내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동훈 후보의 생각은 이번에 대통령 안 되어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기존의 정치 일선에 있던 중진들 다 나가 떨어지고 자기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 다음에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출마하면 되니까. 생물학적인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 정치적 경륜입니까? 또는 협상력입니까? 포용력입니까?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생물학적인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젊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제일 경계하는 후보가 누구예요?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은 자기보다 10년 더 생물학적으로 젊거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젊은 후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철학관, 정책, 공약, 그동안의 정치적인 여정 이런 걸 보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젊구나.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좋은 대학 나왔네. 장관 했네. 이렇게 해서 지지할 후보를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당 지지자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 투쟁 여정을 가져왔느냐를 본다 이겁니다. 이재명 성남 지역의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만들어 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내부에서 육성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어디서 백마 타고 들어와가지고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줄 타고 들어와서 한번 좋은 경력 하나 달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았다고 대선에 출마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조성한 당과 당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지지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에 대해서 쓴소리라고 심지어는 탈당하고 이민 가고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반탄 찬탄 외나무 승부. 결과 따라 대선 지향점 바뀐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통상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비판적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지지는 결국 하겠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국민의힘 대선 5월 3일 날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고 한동훈 후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대선 지향점이 바뀐다. 아마도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정해진다면 아마 이 당의 정체성은 부정되는 거죠. 부정되는 거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이 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당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죠. 그건 자기 정체성 부정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처럼 탈당하지도 않고 분당하지도 않고 이 당에서 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 대통령을 쫓아내자고 탄핵 선동한 자가 대선 후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 정체성 부정이 되어서 이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한덕수, 정세균, 이낙연, 한지붕 아래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사는 다음 주, 딱 일주일 뒤에 벌어질 시츄에이션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제 5월 3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바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것이고 거기에 범호남 계열 정치인들 중에서 범호남 계열 정치 세력 중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뭐 정세균, 이낙연이 한지붕으로 다 모일 겁니다. 연합군이 형성되는 거죠. 다음 주에 키워드는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그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지금 정세균 같은 분은 총리했던 정세균 같은 분은 그럴 일이 없다. 내가 거기 어떻게 빅텐트에 들어가나라고 하지만 같은 호남 출신인 한덕수 전주, 이낙연 광주 이런 사람들이 전북 출신인 정세균을 설득하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지붕 안에 다 모이게 돼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어제 보도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5월 1일 오후 선고 대법원 한 달 만에 신속 결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 서둘러 가지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이재명의 공직선거권. 고 최문기 본부장 모른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하죠.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면서 그 발언을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요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건 의견 표명이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개변이죠. 개변. 무죄를 때렸습니다. 근데 발언이란 것이 전체 맥락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 하라고 협박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청문회에서 나와서 한 말입니다. 청문회장에서. 그런데 국감장에서 한 말입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조차도 협박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의견 표명이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말 장난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3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방송 콘텐츠 만들지 않습니다. 왜? 너무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내일 만약에 좋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합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그렇다면 제가 한번 그때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전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하는 걸 보고 신뢰감이 뚝 떨어졌어요. 심지어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 박지원이 정통한 소식통 확인했는데 이재명이 대법에서 무죄 확정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재판부, 사법부가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회로는 돌리지 마시고 일단 내일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만 일단 아시고 내일 오후 3시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한번 보죠. 뭐. 페미마이크 기사입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마지막 아이템. 검찰이 김정은에게 판문점에서 USB 넘겼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간첩죄, 이적죄, 피고발 사건을 공소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USB 안에 뭐 들었는지 검찰이 확인해 봤어요. 지금 이 고발인인 구주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인 구주화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허용준 검사가 그 USB를 보지도 않고 그 USB 하면 뭐가 들었는지 확인했어요. 보지도 않고 이와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것은 명백한 간첩 행위가 통치 행위로 탈바꿈되었는데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가 북한에 넘겨져서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사법부뿐만이 아니고 뭐 검찰도 이런데 뭐 내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예를 들자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스캡티컬합니다. 자, 오늘 뉴스브리핑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대선 D-34일인가요? D-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D-34일. 이제 한 달하고 지금 뭐 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김문수, 홍준표 연대 깨지는 순간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지지자님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정치적 허무주의, 패배주의, 분파주의에 빠지는 순간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고 결국 대선은 이재명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플랜 B로 이동하셔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침향환입니다. 광동 침향환입니다. 네. 이 안에 환이 하나 들어있네요. 기력 떨어지시는 분, 피로감 느끼시는 분, 면역력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1833-4544로 전화해 보십시오. 배우 김영철 씨가 저기 홍보대사네요.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요건 아투TV 시청자분들은 특가 행사 있습니다. 2박스를 사시면은 2박스를 덤으로 드립니다. 네, 2박스 사실 돈으로 4박스를 사실 수 있습니다. 1833-4544. 이 침향, 최상급 녹용 등이 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2천만 환 판매 돌파 기념 행사입니다. 1833-4544.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준표 지지자 여러분, 속에 천불나시죠?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가지 마세요. 탈당하지 마세요. 또는 이재명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 집단에게 지배당하게 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방송이 없습니다. 금요일날 5월 2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양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양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양환.